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사는 40대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장수술도 하고 몸이 약했던지라 아이는 하나만 낳기로 남편과 합의했어요. 아이 하나 낳고 평범하게 사는 듯 보이는 저희 부부였지만 사실 안으로는 곪은 것이 많았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 사내 커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다정함이 마음에 들었었고 남편은 저의 당찬 모습이 좋았다고 하더군요.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좋은 면만 봤는데 결혼을 결정지었을 때부터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시댁 제사에 대해 숨긴 것부터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시댁이 제사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라 일단 제사를 지내야 했고 친척들 제사도 이리저리서 가져와서 총 제사가 명절 제외하고도 8번이라는 겁니다. 이걸 결혼 몇 달 전에서야 저에게 알렸어요. 알고 나서 남편에게 펄펄 뛰면서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면서도 네가 할 게 뭐 있겠어. 걱정하지 마. 라는 뻔한 말만 했습니다. 그래요. 제사를 아무 말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라면 당연히 결혼 전에 얘기하고 의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죠. 도울 거 없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제사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엄만데 설마 그걸 며느리한테 시키시겠어? 처음에 조금 돕는 척만 하면 돼. 그럼 서서히 오지 말라고 하실 거야. 미덥지 않았지만 결혼을 앞둔 그때에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었죠. 남편 말 믿고 결혼하는 수밖에는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제사 일정이 있더군요.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갔습니다. 같이 집 온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제사 지내게 하기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갔었고 그러다 보니 2번, 3번이 되었습니다. 제사상도 얼마나 크게 차리시는지 제사만 지내고 오면 삭신이 쑤셨어요. 1년 정도 제사를 돕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죠. 남편에게 통보를 하자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달했고 즉각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는데 시어머니가 갖은 욕과 험한 말을 내뱉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교양이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곤 했었는데 그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디 남의 집에 시집와서 제사 지내니만이 하고 있어? 너 집에서 대체 뭘 배운 거니? 너희 친정도 참 알만하다.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는데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어머님께 제 마음을 그대로 다 보일 수는 없는 어려운 분이셨기에 제가 참았었네요. 그렇지만 회사 일도 그렇고 임신 준비도 그렇고 제사는 더 이상 못 돕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이 내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끝에 끝까지 다다랐을 때 제가 마침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임신 소식 전달하면서 이랬죠. 엄마, 정화 임신했어. 이제 제사 얘기는 그만해요. 정화가 유산기 있어서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그 얘기에 시어머니가 일단 항복을 하셨었죠. 제사 없이 지내다 보니 그렇게 편할 수 없더라고요. 일단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전 안 붙여서 돼서 좋고 제삿날 오는 손님들 술상 안 봐서 좋고요. 임신 때는 그래도 조용히 넘어갔는데 아이를 낳고 곧 있으려니까 다시 제사를 지내러 오라는 압박이 있더군요. 아기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둔 상태였어요. 직장 핑계도 대지 못해서 한두 번 또 돕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사일이 전부 제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나이 드셔서 제사를 더 이상 지내기 싫으신지 저한테 하나둘 넘기시면서 꾀를 부리시고 시아버지도 저한테 제사 다 넘겨도 되겠다며 너스레 떠시고요. 그래서 남편과 갈등도 점점 심해졌어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사 얘기로 볼멘소리 하면 괜히 딴청만 부리거나 시어머니 불쌍하다는 소리나 하고 그랬어요.
참다 결혼 5년 만에 폭발해서 나 정말 더 이상 제사 못 지내.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잖아. 별일 아니라며. 제사 이어가실 생각도 없다며.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면 이혼해. 극단적인 카드까지 내밀었어요. 그때 사실 겁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었어요. 친정에서는 단 한 번도 지낸 적 없던 제사를 시댁 와서 매번 지내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강수를 두자 이러더군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거 조금만 더 하자. 엄마 아버지 살아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거참, 요새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저희 시부모님 겨우 60대신데 앞으로 살 날이 엄청 길 텐데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저만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한데 정말 왜 그러냐고 절 탓하더군요.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남편은 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도 가지 않고 계속 침대에서 뭉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남편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것이며 회사는 안 가도 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에게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말야, 나 주식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얼마나 있는데? 전 사실 몇백 정도 이렇겠거니 생각했는데 남편이 말을 계속 머뭇머뭇 못하더군요. 제가 공인인증서 있으니 다 뒤져보겠다고 협박한 끝에 남편이 밝힌 액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동료가 주식 소스 있대서 그거 우리 모아둔 돈 5천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2억이 돼버렸어. 5천 잃고 1억 5천은 대출.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2억이라니요. 5천 모으기도 정말 힘들었는데 2억을 잃었고 그중 대출이 1억 5천이라니요. 어떻게 저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남편을 붙잡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가든 짓을 다 했지만 남편이 날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희에게 남은 건 희망도 없고 빚뿐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죠. 남편은 그동안 숨겼던 일을 더 얘기했습니다. 사실 회사도 잘렸어. 동료들한테도 손을 벌렸었거든. 그게 좀 꼬여서. 결국 회사에 사직서 냈어. 지금은 일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전 몇 날 며칠을 울고 통곡하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죽은 듯이 지냈죠. 회사도 잘려서 나갈 데도 없어서 저 스스로도 잘못한 건 아는지 집에서 죄인처럼 지내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어쨌든 아이는 키워야 하고 이혼 생각 수만 번 했지만 아이 생각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잘못을 한 번의 실수라 생각하고 제가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돈이었어요. 남편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 저한테 말한 것이긴 한데 저도 비상금 1,000만 원 숨겨뒀던 거 빼고는 돈이 없었거든요. 5천 날린 거야 그렇다 치고 1억 5천 대출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생각을 아무리 쥐어짜내도 달리 빌릴 곳이 친정, 시댁밖엔 없더라고요. 결국 친정에 염치 불고 전화해서 사정 알렸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 예전에 주식에 대인 적이 있어서 남편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그동안 사위 귀하다며 한마디 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번엔 달랐죠. 남편은 눈물로 빌고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된 거 교훈 삼아 살라는 말과 함께 노후자금으로 갖고 계시던 1억을 내놓으셨어요. 차차 갚으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받을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의 도움을 받았지만 5천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젠 시댁이었죠. 이렇게 거지같이 돈 얻으러 다니는 거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지만
시댁에서 설마 아들 문제인데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전화로 대강의 상황 말씀드리니 역시 시부모님들도 크게 놀라시고 저희를 당장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이는 친정에 맡겨두고 저희 부부만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가니 시부모님들이 한숨 푹푹 쉬시면서 인상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앉으니 대뜸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넌 얘가 이렇게 하도록 뭘 한 거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몰래 저지른 짓이고 남편이 원해서 경제권도 남편에게 다 줬던 것인데 제가 뭘 어쩐다고요. 화가 났지만 부부이니 저도 같이 죄인처럼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집에서 그런 관리나 해야지. 도대체 넌 뭐라고 지내는 거니? 그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연타로 잔소리를 날리시는데 제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오죽 속상하시면 그럴까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아들 탓하긴 싫으니 며느리 탓하시는 것이었겠죠. 어쨌든 한바탕 잔소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돈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 거야 대체? 시아버지가 거두절미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얼른 말했어요. 저희 친정에서 1억은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5천이 더 필요해요. 당장 이 직장도 없고 빚이라도 갚아야 다른 일이라도 시작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한바탕 야단을 크게 치시긴 했어도 그날로 바로 1억을 내주셨는데 시댁에선 의외로 며칠 기다려봐라, 생각 좀 하자 라고 하시더군요. 오는 길에 남편도 면목 없는지 고개 푹 꺾고 있고 저는 한숨만 몇 번을 내쉬었어요. 하나 있는 아들인데 좀 도와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외면하시진 않을 거란 믿음이 그때까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희를 다시 부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내세우셨어요. 좋아, 너희한테 5천은 빌려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데요, 어머니? 너 그동안 우리 집 제사 등한시했지? 이게 다 네가 조상 모시는 거 귀찮아해서 일어난 건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제사 너희가 가져가고 정성껏 지내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5천 주마.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제사 타령이라뇨. 남편은 멍청하게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저한테 키를 던지고 결정해라 하는 상황이었네요. 할 말은 많았지만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사 제가 다 지내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5천을 지원받게 되었네요.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내가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심란했었어요. 그래도 일단 남편과 같이 극복하기로 한 마당에 여러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제사는 지내는 거고 남편은 빨리 일을 구해보라 했습니다. 다행히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인지라 남편은 2달 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워낙 자꾸 주먹구구식이라 남편의 일이 엄청 많더군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12시 넘어 들어오는 일도 잦았어요. 그렇다 보니 결국 모든 제사일은 제 몫이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제사를 넘긴 후 친척들을 모두 저희 좁은 집에 모이게 통보를 하셨죠. 제사 준비는 전혀 돕지 않으시더군요. 친척분들도 와서 절이나 하지 저 도울 생각은 전혀 없었고 상 차리는 건 모두 제 몫이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한 번은 전을 좀 구입했어요. 그랬더니 먼 친척 큰어머니 뻘 되시는 분께서 삐죽하니 부엌에 있는 포장지를 이리저리 뒤져보시더니 그 길로 저희 시어머니께 이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난리치셨죠. 정성껏 제사 지낸다고 5천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전을 사서 제사를 지낸다고 갖은 험한 말을 쏟아내셨어요. 제사에 관한 한 집안 어른들 모두가 감시자셨어요. 1년에 한두 번이면 저도 정성을 다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1년에 10번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매번 정성스레 하겠어요. 그런 말을 시어머니께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셨죠. 원래도 손수 다 해야 한다고 하시던 분이기도 했고
저희에게 그 5천만 원 주시고 나서는 더욱 의기양양하셔서 저에게 제사상 요구를 당당히 하셨어요. 남편은 제사했을 때도 바쁘단 이유로 얼굴만 비추고 절만 하거나 아니면 와서 쓰러져 자기 일수였고, 손님들 가시고 나서 치우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그래도 꾹꾹 참으며 산 것은 그렇게라도 살다 보면 돈도 모으고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살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이러시더군요. 예, 저번에 가져간 5천 당장 갚아야겠다. 내가 갯돈을 다 떼어먹히고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희 돈 있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친정은 1억을 주고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 5천 주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으면서 이제 와서 당장 내놓으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돈 모으면 정말 바로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고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저희 돈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사건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럼 너희 친정이라도 좀 빌려봐. 큰일 났어. 아, 그 망할 렵혔네. 내 돈 어떡하면 좋아. 저희 친정을 들먹거리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 때부터 생겼던 트러블들, 명절 제사에 제가 성의 없다는 이유로 받았던 모욕들도 떠올랐고, 무엇보다 남편이 주식 문제 벌이고 나서 시댁에서 재산 넘기려고 머리 쓴 것도 너무 배신감이 들었었고요. 당장 집에 온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저희 엄마가 기가 막힌지 입을 떡 벌리시더군요.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넌 어쩜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제가 무던한 성격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바보 같은 데가 있는 줄 꿈에도 몰랐었다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 당장 때려쳐! 흥분하던 엄마 옆에서 계속 듣고만 계시던 아빠가 조용히 그러시더군요. 그런 집에서 더 이상 고생할 것 없다.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어.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친정도 시댁보단 사정이 낫지만 그냥 평범한 서민집인데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슬그머니 미소를 띠시더라고요. 너희 아빠 왜 전에 동창들이랑 지분 나눠서 10명이서 땅 사뒀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엄청 뭐라고 했었잖아. 그런 땅을 왜 사냐고. 그런데 이번에 그 땅 재개발돼서 10명 다 떼부자 되게 생겼어. 알아보니 거의 확정적이더군요. 아빠가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는 데에서 땅 부자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 추천으로 10명이서 합심해서 10%씩 지분을 둬서 샀던 땅이 대박이 난 겁니다. 꿈인가 생신가 싶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어렵게 사니 엄마 아빠가 이혼 얘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책임져 줄 수 없어서 못했단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돈도 있겠다. 더 이상 너 그런 데다 못 두겠다. 어서 그만둬. 그렇게 모든 일은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이를 새까맣게 모르는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5천을 내놓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보인 태도도 실망스러웠죠. 우물쭈물 대면서 저기 장모님 장인어른께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이러더군요. 사실 같이 살아온 정이 있어 이혼 생각은 제고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남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사도 싫고 빚도 싫고 시댁에 독촉도 싫다고요. 남편은 처음엔 매달렸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배짱을 부리더군요. 네가 가면 어딜 가서 뭘 해먹고 살겠냐? 그래, 이혼해봐라. 그래야 우리 집 귀한 거 알지. 뻔뻔한 태도에 제가 정말 한 번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결정 짓고 아무렇지 않게 재산 알짜를 지켜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날은 저희 시어머니께 돈 준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도 빨리 오시라 불렀습니다. 한상 차려놓자 친척들이 속속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지들끼리 왁자지껄 떠드는데 정말 가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오시더니 물으셨어요. 오늘 돈 주는 거 맞니?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돈은 아들한테 받으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난데없이 버릇없이 구니까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더라고요. 곧 마구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니? 너희 친정이라도 말해보라니까. 돈이 급해 죽겠는데. 부엌에서 언성이 커지니 친척들이 슬슬 눈치를 보더군요. 친척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제사상을 들어서 와장창 엎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시고 친척들은 다들 기겁을 하더군요. 제사상을 엎고 난장판이 된 와중에 눈앞에 보이는 조기 2마리를 집어들어서 시어머니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조상귀신이랑 같이 이거나 잡숫고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우리 친정들 막거리면서 돈 내놓으라 말아요. 저 사람이랑 저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들끼리 제사 잘 지내봐요. 조상귀신 귀하다고 어디 남이 집 귀한 자식 들여다 이렇게 부려먹어요. 당신네들 조상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들 잘 살고는 계시고요? 전 더러운 이 집구석 이제 나갑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긴 상태였기에 저는 몸만 훌훌 털고 나왔죠.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더군요. 그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 집 소식 듣고 찾아와서 싹싹 빌더군요. 시어머니가 많이 반성하니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 주절주절 대더라고요. 듣기 싫었어요. 제가 웃으면서 쏘아붙였죠. 우리 부모님 돈이나 갚아. 1억이나 가져간 거 언제 갚을 거냐고. 그 얘기를 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1억이란 돈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니 주랭랑 치더군요. 맘 같아선 그 돈도 받아내고 싶지만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인간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저 받아주셨던 돈이니 잊으라고 하셔서 일단은 참았어요. 언젠가라도 다시 귀찮게 하면 그 1억도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에요. 돈 안 받는 대신 시댁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아이 키우면서 엄마 아빠 그늘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 시댁에서 탈출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답할 길은 엄마 아빠께 어떻게든 잘 살아서 아이 잘 키우면서 효도하고 사는 거 그것뿐인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